시청자 여러분, 정치의 겉과 속을 분석합니다. 정치분석가 박현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당의 새로운 미래를 쇄신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는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에 큰 혼란을 초래했고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렸으며 당원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이 크다고 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는 깊다는데 책임은 늘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그동안 당 안팎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하라는 요구, 특히 계파를 넘어 통합하자는 주장들이 이어져 왔는데 이러한 요구 조건을 장동혁 대표가 현실적으로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주었고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며 잘못의 책임을 국민힘 내부에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도 했습니다. 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국민은 언제 초대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방문과 면담, 그리고 절연을 금기시해왔던 기존 태도와 이번 발언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과거 12월 3일 밤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자체는 잘못이었지만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이유가 많을수록 해석은 늘 정치인의 몫이 아닌 국민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법적 문제와 역사적 평가는 사법과 역사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역시 사법부와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변화와 청년 중심, 전문가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를 통해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청년 중심의 2030세대가 실질적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고 청년 정치인들을 적극 공천에 당해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2030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선도위원회를 만들고 시도당의 로컬 청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2030 인재 영입을 위해 주요 당직에 청년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이 주역이라지만 무대는 늘 어른들이 짜 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로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당 정책을 이끄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정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변화 국면에서 흔히 등장하는 이야기이지만 여의도 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네트워크 허브로 재탄생시키고 재원을 대폭 보강해 정책 개발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는 국민 공감 연대입니다. 약자 연대, 세대 연대, 정책 연대, 정치 연대를 아우르는 국민 공감 연대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자와 동행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전국 240내 개당협 상설 기구를 통해 소통 능력과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감당할 부서를 신설하고 당대표 노동특보를 임명하겠다고 밝혔으며 세대연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30 세대부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통합위원회를 신설해 아젠다와 정책 발굴의 창구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학부모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음 편한 위원회도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야권과의 정책 경쟁과 협력을 통해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대라는 단어는 많아졌지만 그만큼 책임도 늘어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천비리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공천 과정에서 부패와 비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다고 밝혔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이 관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당원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당원 명칭을 변경하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방선거의 룰을 공정한 룰로 바꾸고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략 지역의 경우 공개 오디션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 200만 책임 당원 시대를 열겠다고 하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약 10분 남짓한 발표 후 질의응답 없이 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질문 없는 발표만큼 정치인에게 편안한 순간도 드뭅니다. 다시 정리하면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12월 3일 밤 본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해제 표결에 참석했고 이후 전원이 대통령에게 신속한 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주장과도 당내 반대파의 기존 주장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당 안팎의 압박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며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의 사과를 요구해왔던 핵심 당원들의 기대와는 다소 어긋나는 선택이었고 결국 일부 사과라는 절충점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당을 흔들었던 세력들에 대한 정리 역시 남아있으며 이번 사과로 인해 보다 과감한 행보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때 강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입장이 오락가락할 경우 이는 상대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신념의 예술이라지만 현실에서는 계산기가 더 자주 등장합니다. 현재 당내에는 정책위 의장 사퇴 등으로 당대표를 압박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계파와 기득권 세력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러한 입장 표명 이후 어떤 행동을 이어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당을 한 방향으로 이끌 추진력이 있을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이 살아야 이재명을 견제하고 민주당을 이길 수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는 장동혁 대표에게 최대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이후 정치적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깊은 고뇌의 순간으로 보입니다. 일관된 가치와 방향으로 돌파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